The first plenary session will look at delivering green growth. 녹색 성장의 구현에 대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색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사회를 맡으신 분은 20년 이상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부에서 일하신 분으로서 정부 부문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워드 램지 GGGI 사무총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호주의 ANU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녹색 성장에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성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안 그린하우스 오피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United Nations Dialogue on Cooperative Action on Climate Change 의장을 맡았고 이것을 통해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논의를 출범시키는 데 일익을 하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플래너리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주최 측에서 매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녹색 성장 스토리의 실용적인 측면을 조명해 봤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는 5명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국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이분들께서는 그들이 당면했던 걸림돌에 대해서 또 그러한 걸림돌을 극복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색 성장을 어떻게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 성장은 국가 정책 그리고 국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배경이나 그 맥락에 벗어나서 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배경 설명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리드 스피커가 발표를 하시고 각기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나머지 패널리스트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청중으로부터도 질문을 받고 또 코멘트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 전에 저희가 이 세션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각 패널리스트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책자에 이분들의 이력서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덴마크에서 오신 리드 스피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Excellencies.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또 장관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녹색 성장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달 전에 네팔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었었는데 마이크로, 하이드로, 솔라, 바이오가스 등등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난방이나 취사의 문제도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밤에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닭들도 밤에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 빨리 죽게 됐겠지만요.
어쨌든 사회적인 발전이 그런 맥락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팔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하겠죠. 100만 개의 가구가 네팔에서 이러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티오피아도 방문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게타운 장관님께서 나중에 이티오피아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5일 정도를 함께 협력을 해서 놀라울 만한 발전을 얻어냈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부터 물을 확보하는 협력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는 녹화되어 있는 그러한 농작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연 3회 추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마을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누아투도 방문했었는데 허리케인 방지하는 풍력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해체했다가 다시 설립하는 것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라이스 즉 가격이나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본다 할지라도 전력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아져야 되겠죠. 재생에너지가 대규모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절 수준의 프라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정책 요건입니다.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윈윈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를 받아온 것이 익숙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회 불안정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용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은행에서는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의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느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하면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구축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빈곤 관련돼서 4-5배나 더 높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급했었을 때에 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이죠. 빈곤 퇴치에도 긍정적이고 기후에도 또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입니다. 워낙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했었던 과거의 제도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경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지급 그리고 피딩 테리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입니다. 가격과 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표, 글로벌 목표, 그리고 지속 가능성 있는 목표들이 반드시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세계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레벨 패널에서 안 그래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4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키는 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즉 빈곤 퇴치, 2030년까지 빈곤 퇴치를 위한 목표들도 설정되었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되겠죠. 환경 관련되어 있는 목표들도 있습니다. 에너지나 수자원에 대한 액세스,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토양을 보존하는 여러 목표들도 있고, 사회적인 목표들도 있습니다. 고용 관련되어 있는 목표들도 있는데 수백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저희가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목표도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는 바로 평화와 또 보안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나 가족 단위에 있어서 폭력과 분쟁을 막아내고 중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대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시대적 임무이고, 저희가 함께 이것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팔의 사례, 또 이디오피아의 마을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녹색 성장 서밋이나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모두 다 어떤 파트너십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덴마크에서 10월에 글로벌 그린 그로스 포럼을 다시 한번 개최하게 될 것인데요. 민관의 참여를, 또 민관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키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케냐, 멕시코, 카타르와 함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바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와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저희가 이미 클라이밋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기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금기금이라든지 또 기업 투자자들을 확보를 해서 기후 관련돼 있는 투자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문의 기금들을 활용을 해서 지속 가능성 있는 투자들을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촉진시키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이 녹색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라고 걱정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하워드 램시 씨나 저나 어제도 이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녹색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부담을 함께 공유하자,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부담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회를 함께 나누자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 이디오피아, 덴마크, 바누아투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작데오 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녹색 성장 움직임들이 보다 더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아주 실질적인 데이터를 실예로 들어주셨고, 여러 국가의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분은 멕시코의 환경자원부 장관님이신데요. 장관님께서는 멕시코가 어떻게 이런 걸림돌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녹색성장기구와 한국 정부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멕시코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지난 12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신임 대통령은 저에게 환경 그리고 자원 문제를 책임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신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입니다. 멕시코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빈곤을 해결해야 됩니다. 빈곤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우선 순위 과제입니다. 우리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해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스토리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멕시코에서 산림 전문가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산림이 계속 황폐화된다면, 지금처럼 벌목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은 10년이 되면은 산림이 모두 소실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물도 없어질 것이고 또 토양도 황폐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도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때 청중 중 한 사람이 이 엔지니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걱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정책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이 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녹색 성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법적인 도구가 주어진 것이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환경 보호에 있어서 법적 틀이 마련된 것이죠. 또 멕시코는 202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또 청정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색 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20년, 40년 후에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8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그것이 주요 목표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멕시코에 있어서 에너지, 병원, 고속도로, 또 발전 등 중요한 부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후 변화의 고통을 덜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 방대한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멕시코는 지구 표면의 면적에 있어서는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 지구 생물 다양성의 1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커다란 책임을 뜻합니다. 그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와 함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멕시코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가스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의 효율성도 높여야 됩니다. 이 전략 중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도시들은 각 그 시 정부에 의해서 관할되는데요. 그리고 또 정부 이러한 도시 시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시 정부에게 그것이 어떠한 그 비용으로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덴마크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멕시코와 공유를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현재 농업 부문에 큰 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에 있어서 물의 사용이라든가 또 전력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력 사용에 있어서 코스트가 거의 0%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 부문과 함께 다른 오염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경험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멕시코는 좋은 법적인 트리를 갖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저희는 기꺼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서밋을 통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First for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이슈들 중에서 녹색 성장의 성장과 다른 측면들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패널 토론자로서 머크 마레트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가 원래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캄보디아의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간단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국가들에서 녹색 성장 계획 관련돼서 가장 잘 실행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 측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GGGI가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더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보면은요. 캄보디아의 사례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주요 계획들을 보면은요. 재생에너지, 자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농업, 교통, 관광, 그리고 인프라 관련되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 기술 또 녹색 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주요 측면들을 보면은요. 주요 기구들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 있어서 녹색 성장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특히 환경보호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녹색 성장 전략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실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관광부에서는요. 에코투리즘 관련되어 있는 모범 사례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생태 다양성 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부 쪽에서는 유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수자원부에서는 수자원 보존 및 절약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농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수자원 보호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는데요. GGGI가 이런 노력들에 지원해 주시는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GGGI 쪽에서 제시받았던 포인트가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조치 그리고 성장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은 녹색 성장의 성장이라는 컨셉이 잘 인지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액션과 성장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눈에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균형 있는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성장은 캄보디아 내에서 잘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정부 쪽에서는 핵심적인 국가 미래 비전 중에 하나로서 MDG 중에 하나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빈곤 퇴치와 함께 주요 정책으로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이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차원에 있어서 구축이 되고 있고요. 2013년 3월 10일 캄보디아 정부는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30년이라는 기간을 내다보고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 발전 계획 안에도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기후변화 대책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으로 나왔었던 것은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노력들이 충분히 포용적인지 불평등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녹색 성장 목표들이 잘 기여하고 있는지 제 경험에 비춰보면 녹색 성장은 충분히 포용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포용성을 증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을 위해서 농업의 발전, 인프라의 복구,
민간 부문 발전, 그리고 고용 창출, 이 네 가지 기둥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개의 기둥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는 고용 창출, 사회 평등, 효율성, 그리고 적절한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민간 부문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서 산림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들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거시 경제 안전성과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빈곤 퇴치와 녹색 성장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 연간 1%를 추구를 하면서 93년에서부터 2012년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1인당 GDP 성장은 229달러에서 987달러로 증대되었고, 앞으로 1000달러 수준을 2013년에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LDC에서부터 Low Income Status, LIS로 2015년에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16년 이후 MIS, 즉 Middle Income Status로 2030년까지 죄송합니다. 달성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High Middle Income Status는 2050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 성장이 93년도에 39%에서부터 2012년 20%로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 중에 하나로 캄보디아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는 정했었던 목표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수출 관련되어 있는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쌀의 수출이 크게 성장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는 농부는 한 명도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서 정부 소유 농지를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조치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캄보디아의 인구가 3배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서 이러한 토지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균형 있게 전 캄보디아에 거쳐서 실행하면서 산림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구하게 되면서 전체 산림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51%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토지 개혁의 결과로서 또 산림 그리고 수산업 관련되어 있는 개혁도 추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혁의 결과로서
수자원 보호 관련되어 있는 조치들도 함께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제시받았었던 것은 자국에서 녹색 성장 전략을 설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장벽들은 무엇이었냐. 일단 녹색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GGGI와 회원국들로부터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 성장은 빈곤 퇴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족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쪽에서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 추진함으로 인해서 빈곤 퇴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사회적인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빈곤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이라든지 청정한 수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그런 맥락에서 크리스티안 프리바흐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사회 안전망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속 가능한 그러한 목표를 두고 저희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건전한 또 자원 관련돼 있는 정책들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차이점이 보이느냐 녹색 성장 경험에 있어서 오히려 개도국들 쪽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녹색 성장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의 경험에서 살펴봤을 때요. 일단 녹색 성장 관련돼 있는 기술과 인적 자원을 선진국 쪽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측면에 있어서 개도국들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인적 자원 측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해서 저개발국이나 개도국들은 분명히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서 또 청정에너지 측면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 보전 관련되어 있는 저희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환경보호 그리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본 트레이딩 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헥타 정도를 갖다가 민간 기업에게 관리하게끔 해서 보전 관련되는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200만 헥타씩 확대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카본 크레딧 관련돼서 점점 더 많은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급하게 전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서 성장 동력으로, 녹색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고, 또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오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몽골에서 오셨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몽골이 GGGI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몽골에서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합의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 자체가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몽골의 문화는 징기스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적응과 또 혁신을 거듭하였습니다. 몽골은 기후변화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기후변화의 임팩트에 있어서는 큰 타격,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목민의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저희의 인구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성장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은 0.7% 늘어났으나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도씨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에 비해서 3배 정도 기온이 상승한 것이죠. 사막화와 함께 또 초원이 망가지고 있고 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동토도 많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때문에 유목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렇게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몽골과 같은 이런 피해 국가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녹색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몽골과 함께 다른 개도국들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또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 bilateral carbon offset mechanism을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올해 초에 이 메커니즘을 체결을 하였죠. 몽골은 또한 그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완화를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녹색 성장에 좋은 예가 되고자 합니다. 몽골 정부는 브라운 이코노미를 그린 이코노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정부는 10개월 전에 수립이 되었는데 환경부를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처로 승격을 시켰고 그리고 그 환경 및 녹색 개발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강요회의에서는 녹색 성장 전략 보고서를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것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몇 달 동안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녹색 개발 전략, 녹색 성장 전략이 승인될 것입니다. 녹색 정부는 이렇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그리고 또 재원 확보에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GGGI는 몽골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신임 GGGI 회원국으로서 많은 기대를 걸고 GGGI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몽골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과 상당히 가까운데요. 중국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또 많은 지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의 여지가 있고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장이 12.3%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부한 지하 자원을 너무나 빨리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산의 개발을 잠시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산이 차지하던 면적이 45에서 12%로 몇 년 동안 줄었습니다. 우리의 광물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광물 자원을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순조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석탄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이 석탄 매장량으로 인해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대한 상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풍력 및 태양력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몽골은 녹색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2주 후가 되면은 처음으로 풍력 발전소가 운영을 시작을 할 것인데요. 이것은 feed-in tariff과 함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산자 그리고 수출업자 모두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5, 6년 동안 몽골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값비싼 고급 승용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이 창출되는 부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란바토르에 집중된 인구 중 3분의 1 정도는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던가 또 실제로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몽골의 유목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시급합니다. 몽골에는 UNEP 프로그램 팀이 방문을 하였고 또 그린 이코노미를 위한 파트너십에 몽골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에서 하나의 모범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는 과제이죠. 특히 현재 몽골의 경제는 상당히 갈색 경제이기 때문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배출량에 있어서는 평균에 비해서 7 내지 10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가 적은 국가이고 또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노력만 이루어진다면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몽골 국민들의 소망이죠. 오늘 내일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GGGI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파트너십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지식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또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녹색 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이렇게 GGI 멤버로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at. 네, 감사합니다. 전체 나라의 경제를 전환시켜 나가는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디오피아의 사례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GGGI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국가가 바로 이디오피아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GGGI 주최 측들께 감사드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From the Ethiopian point of view, Ethiopia has a plan. 저희 이디오피아에서는 새로운 발전 계획을 구축해 놨는데요. 바로 미들 인컴 스태투스를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산업 부문의 발전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경로를 모색할 수 있었었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녹색 경제 성장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기존의 경제 성장 발전을 도모했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디오피아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성장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네 가지 주요 포커스 에리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 그러면서 산림 재벌의 최소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정 에너지, 특히 수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네 번째 영역은 교통 부문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청정 교통수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을 저희가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토지 관리 그리고 워터쉐드 개발을 통해서입니다. 식량, 안보, 그리고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녹색 성장의 길을 걷다 보면은 기존 경제 성장에서 얻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인지하게 됐는데요. 농업 부문에서 보면은 유기 비료 재들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 오염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기 농업 방식을 통해서 여러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진 환경,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through the 여러 implementation of 프로그램들을 sustainable land management. 통해서 지속 Because 가능한 Ethiopia is, 토지 as you know, most 관리 of the land 프로그램들도 is 진행해 나가고 highland 있습니다. areas that's on 이디오피아 which 같은 경우는 the majority of the 고지대의 economy depends. 국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That covers around 45% of the country. 약 45% 정도의 But more 국토가 than 85% 고지대가 of people are 되겠는데요. living in those areas. 그런데 국민들 중에 mainly dependent on 85%가 집중적으로 So, 그 지역들에서 rehabilitation of those 거주하고 degraded lands 있습니다. 주로 농업 through 활동을 하고 land 있습니다. management activities 그래서 토지 관리 관련되어 and water 있는 harvesting, soil and 활동들 water conservation. 그리고 토양과 And tree 수자원 plantation is 보존 the major task that we are 정책들 undertaking.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가장 Beyond 중요성이 that, 높은 과제들입니다. The activities like the hydroelectric 외에도 power generation, that's from the hydroelectric because Ethiopia is 수력 located in highland areas. 발전, and 아까도 there's 말씀드렸다시피 이디오피아가 주로 that 고지대에 can generate 위치하고 있기 hydroelectric 때문에 수력 And we 발전에 are also 오히려 working 유리한 on that 상황이기 and, 때문에요. 그쪽에 that will 노력을 help 경주하고 promote 있습니다. green 그렇게 growth. 함으로 인해서 녹색 That is 성장 energy that's 증진에도 not 기여할 수 있게 될 using fossil 것입니다. and energy 화석 that is not 연료를 using 사용하지 any 않는 other 발전 that is 방법이기 having more 때문입니다.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other one is transportation. 또 교통 The 측면에서 country has 보면은요, had the film 이디오피아에서는 stand to develop the transportation system, 교통 particularly 시스템을 the railway 특히 transportation system that 철도망을 mainly purely 마련하고 depend on 있는데 electricity 주로 that's generated from 전기 the 기반의 hydroelectric. Again, in 특히 Iran or 수력 other 발전을 way, 통해서 that's again the 전력을 clean, 공급받아 clean and, 그 전기를 활용한 green 철도망을 growth 구축하고자 path 합니다. that we are having.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all, 있는 녹색 성장 방향에 잘 맞다고 The 보고 integration of 있고요. all these activities, your watershed management activities, 이런 모든 natural resource 활동들이 management activities, 천연자원의 tree 보존이라든지 plantation, 워터쉐드 개발과 implementing 관련돼 the 있는 reduction 움직임들, of forest degradation and deforestation, 산림 integrated with water harvesting, integrated with land 보전 관련돼 있는 rehabilitation, 움직임들, that again 토양 복구 generating 관련돼 through 있는 움직임들, high amount 이런 of water, 것들을 통해서 and again that's integrating it with energy generation, 결국은 energy 에너지 generation with again the transportation 생성이나 and urban 교통 development 이런 부분에 모두 is 다 the path 맞물려 that 있는 we are following 것입니다. in the green. 그래서 As it was mentioned by His 녹색 성장 Excellency, 관련돼서 추진하고 Bas 있는 was 이런 mentioning 모든 about the 계획들과 Cape and 전략들은 there are 서로 a lot of land that 연결되어 are 있는데요. rehabilitated currently from the implementation. And there are a lot 이런 of 정책 land that are 실행을 rehabilitated 통해서 and created 복구된 asset 토양과 토지가 for 굉장히 creating 많은 jobs 상황입니다. for 그러므로 youths 인해서 고용 창출에도 and women, particularly 어떤 in rural 선순환적인 currently 효과를 around 가져다 주고 100,000 있습니다. 지금 현재 youths could manage to have jobs in rural 약 10만 areas, 명 정도가 in 이러한 degraded 농촌 and in 지역에서 rehabilitated areas. 제대로 복구되어 through 있는 beekeeping, 토지들을 animal 관리하는 데 livestock 활용하고 fattening, 있습니다. and selecting better crops that can support them. So that's again, that's because of the green path that we are following. 저희가 밟고 In terms of 있는 challenge, 이런 녹색 경제 however, we are 성장 undertaking 경로 these 채택 activities, 때문에 이것이 there are 가능하다고 challenges that 보고 we need 있습니다. to actually look 물론 이런 forward to 기회뿐만 future. 아니라 One of 앞으로 the 저에게 challenges 주어진 is 도전 the 과제들도 technology 있죠. 그중에 transfer. 첫 번째가 기술 이전이 In terms of 되겠습니다. getting the technology that can help to 저희에게 foster the 도움이 green 될 growth 만한 path. 그런 crop, 기술의 이전이 livestock, 요구되고 있는데요. And at the same time also the other technologies that 작물, are 축산물, required for 그 외에 다른 promoting 영역들에 the green 대해서도 growth is 기술 이전이 one 요구되고 challenge. 있습니다. The other one is the 또 finance. 하나는 Because 재원 when 조달, you 즉 are 파이낸싱이 following the green 되겠습니다. growth path, 녹색 you 성장의 need 길을 the 걷기 finance 위해서는 that's actually 재원이 input. 반드시 요구되는 That may be 것입니다. required only for the as an initial one. Later on,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런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초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역량 개발이 있겠습니다. identifying and checking whether the green growth has 녹색 contributed 성장의 and what 경로가 amount of greenhouse gases that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어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또 나열하는 데 있어서 역량 구축이 필요하겠고요. 기술의 이용 측면에 있어서나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사용한다든지 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여기에도 역량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has to benefit the community in such a way that 일단 녹색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녹색 성장의 혜택이 지역 공동체에 전달돼야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시장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through green passes 녹색 성장의 방안을 추진해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량 구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시장 자체도 농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을 장려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녹색 성장 관련돼 있는 노력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구축 측면에서 또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킬 수준, 어떤 전문 능력 키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적인 시스템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을 채택해서 실행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직적인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조직 그리고 운영 스킬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을 때 이 저희 나라 그리고 또 지구가 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단기적인 발전만을 생각하고 차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전달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가 발전 경로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결정 내리는데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를 회복력이 높은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높은 국가로 만들어내고 또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세대가 함께 생존하고 또 지구도 생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들을 저희는 초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시고 앞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발전을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Story from the Agriculture Minister in Ethiopia. 이티오피아의 농무부 장관께서 전체적으로 이티오피아 경제가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께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리드 스피치에서 브리하바흐 장관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없으시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청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실 때는 소속 기관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특정한 패널리스트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라면은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계신 분. 마이크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나바 코시고요. 인도에서 Council on Energy and Water라고 하는 띵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러분께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코멘트는 프리바흐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적정해야 됩니다.
프리바우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솔루션이 이행될 때 뭐 기업가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있건 그것을 이행할 때 중요한 것은 운영 자본입니다. 영업 자본이 필요하죠. 영업 자본이 없으면 비즈니스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녹색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업 자본이죠. 녹색 기업을 만들기 위한 창업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님들과 또 다른 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자본이 공급이 되어서 창업하고 나서 기업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자본을 마련한다라도 어떤 가격이 적정하고 사업성이 있어야만 이러한 녹색 기업이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녹색 자본의 확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요. 질문 몇 가지 더 받고 패널리스트에게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ndeed. It's a question for 네, Mr. 감사합니다. Mongolia, which is 몽골 about 장관님께 Sun's 드리고 Global 싶은 Growth Institute, whether the 질문이 plan would 있겠는데요. be to take 이 some of the 국가 royalties 계획 that Mongolia 안에 will earn from its mineral extraction and to flow it 몽골의 through 현재 into 그 major 광물 investments 자원의 that 수출로부터 you were 얻어내는 talking 그런 about. 수익들을 갖다가 It is 어떻게 extraordinary 활용하실지에 that 대해서 좀 there 여쭤보고 are 싶습니다. very few mineral-based economies that have used their royalties for that purpose. 광물이 풍부한 국가들 중에서 그런 용도로서 얻어냈었던 그런 수입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경우를 많은 사례로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있어서 몽골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낸싱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많은 국가들 특히 우리 호주처럼 또 몽골처럼 광물이 풍부한 국가들에 대해서 많이 주어진 질문인데요. 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from Dauber, 브루스 global 아우고요. advisory firm focusing on development issues. It's very exciting to hear all 일단 the strategies and 많은 국가들의 전략을 듣게 policies of your 되고 또 government. 정책들에 대해서 I'm very 들어서 매우 curious to 기쁘게 hear how your 생각합니다. local politics, 제 질문은 have managed to reach this level of 지역적인 commitment.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공유할 만큼 어떤 정치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애 요인으로서 그러니까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취합하고 세 개의 질문을 들었는데요. 패널 분들의 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모멘텀을 어떻게 불러일으켰는지. 자그데오 전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한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낸싱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었는데 오윤 장관님께서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네랄 개발 관련되어 있는 광물 개발 관련되어 있는 수입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자본 이 기업들의 활동이 시작한 후 어떤 식으로 가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하실까요? 네, 게라 장관님 말씀하시죠. You can keep speaking. Okay, I don't know. 예, 계속 말씀하시죠. If I understand well, your 제가 question, 제대로 질문을 이해했다면 in Mexico we have a law that 이렇게 forces the 말씀드리겠습니다. government to 멕시코에는 법이 있어서 정부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가스 생산량에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크게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배출의 1.4%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멕시코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big amount of 그래서 emissions 멕시코는 and tell them 많은 to 온실가스를 reduce 배출하는 This is the only way to have a 국가들에게도 face to 그 come with them and 감축을 fight 종용하고 for 있습니다. benefit of the whole world. 이러한 That is what I 의미에서 wanted to 우리가 say. 모두 And in 다 relation with prices, you know, Mexico 지구 환경을 is a 위해서 market-oriented 노력을 economy. 같이 해야 It's a 됩니다. very open economy. 또 Everything 멕시코 is 경제는 market. 시장 경제이고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Yes, My it's on. mic on? Yes, Yeah. good. I'll reply with the last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왔었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속력을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Progressive politicians deciding, okay, it's a 어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필요에 의해서 결정과 결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붕괴되면서 몽골이 1990년대 초반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우선권이 경제적인 성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환경이 좀 간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투자가 금광 쪽이나 여러 광물 개발 쪽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 있는 형태로서 광물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한 500개 정도의 탄광들 같은 경우 환경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지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산업의 투자 유치를 별로 원치 않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업이야말로 세계 경제에 몽골이 통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뭔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항만에 대한 경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물 수출이 사실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광업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되어 있는 안전과 기술의 표준을 높여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업 관련되어 있는 노력을 저희가 좀 더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탄광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집중했었는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45% 정도의 국토가 광산 라이선스로 다 허가가 나갔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 12% 정도가 광산 개발 관련되어 있는 라이선스로 쥐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많은 초점을 환경보호 쪽에다가 할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도 저희가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울란바타르를 지나가고 있는 투울강의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이라든지 대기 오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도 선 개발을 한 다음에 후 처리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가졌었습니다만 몽골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은 아직도 청정한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죠. 아까 사이먼 씨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하자면은
이런 광업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입을 어떻게 보다 더 지속 가능한 기술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피드인 타리프하고 세제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죠. 또 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장비를 수입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수입 관련돼 있는 관세를 없애주고 뭐 VAT도 줄여주고 이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도 기업 법인세를 갖다가 할인을 해준다든지 여러 세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라든지 산림 관련돼서 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저희 내각에서는 결정 내리기를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학생들은 장학금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련돼 있는 많은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경제 체제를 보다 더 다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물 쪽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Please, Minister, get to point. 예, 다른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전투적인 의지와 관련해서 이디오피아 경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만다지나의 전 총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아주 강력한 리더로서 기후 변화 분야에서 활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가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 개발에 가장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가뭄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가장 큰 소득원이고 또 중요한 경제 부문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은 이디오피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디오피아는 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가 없다면은 어느 누구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의지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실가스의 통계치에 의하면은 1억, 1.5억 큐빅미터에 달하는 그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2030년이 되면은 이것이 그 400 입방미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50이 400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5% 정도가 이 생산 활동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이런 의미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본의 흐름이 중요한 것인데요. 투자는 경제적인 변화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또
the community are getting from. 그 And the 혜택이 products should also get market.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So the capital that we 상품이 need 있으면 at the 시장이 initial stage, 필요하고요. that may be the important, 그래서 particularly in technology. 초기에는 그 자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For us, for 기술 developing countries like 자본이 Ethiopia, 필요하죠. 이디오피아와 we may 같은 not be able to 개도국에서 shift or to obsolete certain technologies for undertaking green growth. 녹색 Because we are 성장을 already 위해서는 But what we need is at the initial may need to have a technology that can keep our growth green and our 우리의 technology industries 그 성장을 and 지속적으로 other activities that we undertake for 친환경적인 products, 방식으로 producing products 유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to ensure it has less greenhouse gas emission than I think 제품을 that 생산할 the 때 그 initial 과정에서 capital is required.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The 그런 developing 의미에서는 nations have 초기 that 자본이 capacity, 필요합니다. I think win-win 만약 situation 개도국들이 that 이런 but 기술을 we 확보할 have 수 to take 있다면 care in that 또 regard. 선진국이 We should not 그러한 make 기술을 제공한다면 서로 whether to 윈윈이 have 될 green growth 것입니다. first or not as a prerequisite, so that will challenge actually 녹색 our 성장의 길을 step forward. 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 wanted to respond this way.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We are now out of time. But, 네, 저희 I'd 시간이 like 다 to give 됐는데요. Dr. Moret, a moment to respond if he. 목마르트 장관님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gree with all our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panelists. 패널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Political will 정치적인 의지는 물론 가장 important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And the commitment, particularly, we have to highly consider the role of the subnational level and the role of 무엇보다도 the community. 지역 공동체들 그리고 주민들,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y, you know, I do feel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our government, you know, and always we highly concentrate on the livelihood 정부나 of the people. We talk like that, you know. 어떤 리더십의 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이 되었던 법이 되었던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략하게 저희 캄보디아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루어냈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빈곤 퇴치 관련돼서도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크메르루시 당시에 그 대학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었었고 그런데 이제는 쌀과 식량을 충분히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수출까지 쌀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희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뭐 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저희 정부에서는 어떻게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게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저희가 주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부문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해왔었죠.
the green investor to come more and more to my country, bring all 왜 녹색 성장 관련돼 있는 흐름들 그리고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캄보디아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적응이나 완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캄보디아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이 또 저희의 파트너로서 캄보디아의 우호국으로서 여러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캄보디아가 이런 성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의 캄보디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업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좀 안 좋은 경험들도 저희들이 지켜봐 왔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 개발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I highly appreciate the minister from Myanmar about social safety net.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안정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육,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특히 인적자원 개발, 즉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학교를 학생들에게 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도시로 학생들을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학교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That's a good point to conclude on. 예, 그 말씀으로 이 세션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이 되었지만 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인적 자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바크 장관님께서 돌아오셨는데요. 리드 스피커를 해주신 장관님과 또 다른 여러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여 주셨고 녹색 성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감사드리고 같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